경기도 이천의 한 주택 지은 시장. 이곳에서 만난 건 좀 특별한 한옥인데요. 공장에서 만들어서 운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식 한옥이니까요. 가볍게 개량해 만들어 올린 기와지붕에 석가래를 바친 모습이며 황토를 바른 벽체에 나무 골조까지 제대로 된 한옥의 모습을 갖춘 작은 집. 약 20제곱미터짜리 한옥이지만 주택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말끔하게 황토 미장으로 마감된 실내에 수도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는 주방시설, 그리고 샤워시설까지 갖춘 화장실까지 이만하면 별장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겠습니다. 움직이는 것 뿐이고 규모가 작을 뿐이지 만드는 과정은 똑같죠. 한옥이. 이동식 한옥을 제작하는 건 역시 목재를 다루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제재를 해다가 이제 우리 이 회사 자체 공장에서 가공하는 거죠. 가공을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예. 공장에 딸린 시설에서 미리 한옥 골조에 맞게 손질한 목재. 이제 주문받은 작은 한옥을 만들 차례입니다. 요거를 끄집어내. 가운데 거. 걷다 걸쳐봐. 움직이는 한옥이지만 기본적인 공정은 현대식 한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껴맞추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방이고 네. 저쪽이 양옆에 있는 거는 기둥이고. 일단 크기와 간격에 맞춰 목재를 배치하고 미리 손질한 홈에 맞춰 끼우는 건데요. 여기엔 좀 특별한 도구가 사용됩니다. 이쪽 먼저 맞출게요. 나무 망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벨트를 이용해 나무 간격을 조이는 것. 안 빠지게요. 아, 이게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요? 허리가 이렇게. 네. 이동식 한옥 역시 기본 골조를 세울 땐 못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하면 보다 쉽게 목재를 결부시킬 수가 있다는군요. 다 짜맞추면 돼. 못 박는 게 벌써 서로 쳐. 아, 이게 한옥이 더 어렵겠네요. 그죠. 2시간 넘게 이어진 작업. 드디어 4귀를 맞춰 골조를 짜맞추는 과정이 끝났습니다. 저거 당겨. 그런데 완성된 골조를 갑자기 세우는 작업자들. 이거 바닥이 아니었나요? 이걸 왜 세우시는 거예요? 집을 세워야 집을 질 거 아니야. 근데 밑에를 먼저 이렇게 만들고 하시는 게 아니네요. 벽체부터. 벽체부터? 이동식 한옥은 사면의 벽을 먼저 만든 후 지붕을 잇듯 바닥을 이어 만든다는군요. 이렇게 같은 과정을 반복해 반나절 만에 집의 외벽 골조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세워진 골조를 꽉 맞게 조여주는 일만 남았는데요. 모든 작업자들이 힘을 보태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게 제일 신경 쓰는 거죠. 골조니까. 그건 뼈다고.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탄탄하게 만들어져야만 집이 운반할 적에 흔들리지 않고 해야만 완전 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짓다 말고 낯선 기회를 가져온 작업자. 대체 이거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와, 밑에 놔. 뼈다귀 한번 잘라보는 거 볼까? 과장님 이게 뭐예요? 수평 보는 거예요. 수평이요? 레이저로 수평을 맞추는 기계. 이걸 이용해서 집의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는 겁니다. 중요하지, 바닥이. 바닥이요? 왜 맞죠? 지붕도 딱 맞고. 지붕이 한쪽 찐따가 되면 안 되지. 안전한 한옥을 만들기 위한 작업자들의 노력. 10mm 정도 차이 나는데. 제가 이렇게 얕았던가? 더 좋은 집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확인을 거치며 정성을 쏟는데요. 이곳에서 이동식 한옥을 저렴한 값에 공급할 수 있는 이유는 공장형 생산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시다시피 그럼 한 번에 하나씩 짓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원가가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저거 한 대량 봉지만 생산해서 되겠는데. 좋은 제품, 장기를 이렇게 두고 만드니까 제품도 좋고 네. 목재 같은 거 이제 많이씩 갖다 놓고 아니요. 그렇게 이제 한 여덟 번에 개짜리. 쓰는 거지 빼서. 이 공장에서는 한옥과 목조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이동식 한식 주택도 만드는데요. 목조주택 골조에 황토 벽체의 바닥을 넣는 형태입니다. 이동식 한옥과 이동식 한식 주택 모두 별장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주로 구입을 한다는군요. 농막 개념으로 많이 가져가요. 그렇게 하고 주택에서 이제 마당에 갖다 놓고 찜질방용으로도 많이 가져가시고 옛날로 말하면 이제 구들장 같이 그 돌로 된 그 황토석이라는 타일 같이 된 게 있어요. 그걸 깔아서 하기 때문에 찜질방에 충분해요. 이곳에서 생산하는 모든 집에는 천연 황토석으로 만든 바닥재가 깔려 있는데요. 벽과 바닥 모두 건강에 좋은 황토 재료로 마감한 것이 특징. 황토석은 타일 형태로 구워 만든 것이 아닌 커다란 돌을 잘라 만든 제품. 열을 오래 품고 있는 특징이 있어 바닥 재료로 많이 쓰이는 제품입니다. 이건 타일이 아니고요. 네. 황토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토 위에 또 황토석을 얹으면서 그 황토의 효능을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집에서 찜질방 효과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바닥재를 사용하게 됐다는군요. 건강에도 좋고 단열 효과도 좋은 바닥재지만 다루기는 만만치 않은 것이 흠이라면 흠. 작업자에겐 달갑지 않은 재료입니다. 이게 힘들어. 일반 타일보다. 내가 나가요. 그냥 황토 모멘 이런 거라 네. 이게 좀 나가죠. 근데 대신 단단해지고 사람이 바꾸고 하는데 아 이게 단단해요 더 강도가? 그런 황토니까.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보일러 시공을 한 바닥 위에 황토부터 두껍게 얹고 그 위에 황토석을 놓는 작업자.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놓은 후 사방을 두드려 궤를 맞춥니다. 바깥 날씨와 관계없이 집 짓는 작업이 가능한 이곳 한옥 공장. 배달 기한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벽체를 올린 뒤 이어진 공정은 지붕 작업입니다. 옛날 같으면 흙도 올라가고, 대판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누바가 올라가니까, 그 작업을 하는 걸 밑바닥 작업을. 모든 과정 중 가장 위험한 지붕 제작 과정. 무거운 석가래를 자리에 맞게 놓고 이동 중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구를 이용해 한 번 더 조여주는데요. 뭐 목 같은 걸로 박으면 나중에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거 볼트를 갖다가 고정을 시켜야 돼. 이동식으로 사용하는 한옥이다 보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음새를 단단히 하는 겁니다.
야외에서 짓다 보면 네. 이제 그 날씨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뭐 고양도 해야 되고 공기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저희 같이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하게 되면 부수적인 절차가 좀 많이 생략이 되는 거죠. 날씨의 영향을 안 받다 보니. 외부 여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제작하기 때문에 거의 정해진 기한 내에 생산되는 이동식 한옥. 평균적으로 2달 남짓 시일을 두면 한옥을 배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벽체를 막는 첫 번째 과정은 나무 합판을 대는 작업입니다. 벽이 다 완성된 거예요? 아니 안쪽에서 해야 됩니다. 안쪽에도요? 네, 바깥에 하고 안쪽에 단열재 넣고 또 다시 합판 마감. 아, 이 안에 또 단열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합판에 단열재를 이중으로 넣고 다시 합판으로 막고 그 위에 황토로 미장을 세 겹으로 하는 과정. 더 따뜻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목조주택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단열재. 이렇게 해서 약 20cm 두께의 두툼한 외벽을 만드는 건데요. 한옥이라고 달리 짓는 것도 아니고 단열재 잠들고 이 단열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이동이 쉽도록 가볍게 만들되 단열이 잘 도는 집을 만들기 위해 전통 단열재보다 가볍고 효과가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붕에도 벽체와 같은 단열재를 꼼꼼히 채워 넣는데요. 흙 대신 여기는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거든요. 무게 때문에 싣고 가지를 못하니까 흙 무게가 어마어마하니까 네. 이거는 가뿐하고 단열이 그만큼 되고. 이렇게 해서 춥지 않고 가볍지만 튼튼한 집의 골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 한상열 씨. 집 짓느라 분주한 이때 갑자기 커다란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데요. 식사 준비를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바다에서 나오는 해초 네. 과가지고서 황토를 개서 바르려고. 해초요? 네, 해초. 그걸 왜 고우시는 거예요? 풀이야, 풀 말하자면 그게. 친환경 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이것이거든요. 친환경 풀의 재료는 도박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은향초. 전통 건축 재료로 쓰이던 바다 식물입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네. 봐가지고 나무 목공에서 아규로도 써서 아규. 저는 안 끓여요. 그냥 이것도 끓이려고. 5개? 5개 넘어. 그렇지. 작업을 할 때마다 천연풀을 만드는 건 한상열 씨의 목. 센 불에 오래 끓여야 하기 때문에 무척 지루한 작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24시간 정도 돼요. 불을요? 네. 그러니까 이 큰 솥에 물을 많이 이렇게 끓이는 거죠. 그래 고우는 거야, 끓이는 게 아니라. 20여 년 전부터 이 풀을 사용했다는 한상열 씨. 어쩌면 고집, 또 어쩌면 열정인 그의 선택 덕에 사람들이 더 좋은 집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아마 나만의 고집일 거예요. 예, 딴 사람들 같이 뭐 다른 게 배합에서는 못하고 내가 이제 고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끓여서 하는 거죠. 이날도 그는 오랫동안 뜨거운 불 앞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다음 날 은향초 끓인 물을 적당히 식혀 들통에 옮겨 닫는데요. 집 마감 작업 곳곳에 이 풀이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걸 빼다가 황토 이제 이렇게 배합해서 네. 바르는 거죠, 집에. 세면 같은 거는 물로 하지만 이 황토는 저기 뭐 이렇게 강도가 작기 때문에 해초물, 풀을 만들어 가지고 개서 발라야 강도가 단단하거든요.
흙이. 그래서 도배를 안 해도 묻지 않고. 예. 황토 미장에도 바닥재를 발릴 때도 그리고 지붕을 얹을 때도 사용하는 해초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닥. 바닥 미장에 해초풀을 듬뿍 부어 일종의 코팅을 하는 건데요. 아, 이게요? 이렇게 하면 곰팡이나 습기에도 덜 상하는 단단한 바닥이 된다는군요. 이제 벽체 작업의 마무리인 황토 미장을 할 차례. 재료는 해초풀과 황토, 그리고 미장을 더욱 단단하게 할 또 한 가지 재료입니다. 공장 한켠에 잔뜩 쌓여있는 미장 재료, 그 정체가 궁금했는데요. 돌가루, 돌가루요? 돌빠한 거. 벽 갈라지지 말라고. 아, 이게 벽 갈라지지 말라고요? 황토만 하면 이게 갈라지나요? 갈라지지. 손으로 만져도 잘 벗겨지지 않고 두툼하게 발리도록 하는 돌가루. 더 두껍고 견고한 벽을 만들기 위해 선택한 재료라는군요. 이 20제곱미터 남짓한 이동식 한옥에 들어가는 황토의 양은 약 1톤. 안팎 벽 미장과 바닥에 모두 황토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벽에 이미 지금 홀딱 발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네. 그렇죠. 이거는 일부용 단단한 거고, 그다음 그 위에 이제 한쪽도 씌우는 거예요. 이게 몇 겹을 씌우시는 거예요? 세 번요? 한 겹 바르고 자연 바람으로 말린 뒤 다시 발라 미장을 두툼하게 만듭니다. 단열도 잘 되고 튼튼해져. 아무 채도 여러 번 바를수록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천장 틈새부터 벽까지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황토 미장을 채우는 작업자. 벽체 안팎을 마감하는 과정은 약 3주간 계속되는데요. 한 겹을 바르고 약 일주일을 말린 후 완벽하게 마른 위에 덧발라야 벽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벽 작업이 마무리되면 더 거친 황토를 이용해 바닥용 재료를 만드는데요. 촘촘하게 보일러 시공이 된 바닥 위를 황토로 덮어 구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딸리는 양이 어느 정도 돼요? 얘로 한 1톤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죠. 호수가 묻혀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어. 더 얇게 할 수가 없죠. 호수가 묻혀야 되니까. 그렇죠. 바닥이 평평하게 되도록 노련한 솜씨로 말끔하게 황토를 바르는 작업자. 미장이 끝나면 마를 때까지 약 일주일가량을 기다린 후 해초풀을 한 겹 얹고 그 위에 다시 황토를 얹어 황토석으로 마감하면 바닥 완성. 이제 말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현대식 한옥에 벽체 작업이 이어지는 현장. 벽돌 쌓는 거지. 벽돌요? 이게 지금 벽돌이 뭘로 만든 거예요? 황토로 찍은 거지. 황토요? 여기선 합판이 아닌 황토 벽돌로 벽을 막는데요. 이 황토 벽돌은 어떻게 생산된 걸까요?
이곳은 황토벽돌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공장. 자동화 기계를 이용해 벽돌을 만들어냅니다. 벽돌에 들어가는 주 재료는 단연 황토. 인근에서 직접 채취한 황토를 이용해 하루 평균 3,000장가량을 만든다는데요. 다해산 백운동에 경진지역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연 황토. 최근 한옥 수요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황토 벽돌 수요도 늘어난 상황. 물량을 맞추기 위해 흙부터 넉넉히 준비해 두었다는군요. 황토 벽돌 제조의 첫 단계 역시 흙에서 이물질을 걸러내는 과정. 이렇게 고른 고운 황토가 황토 벽돌을 만드는 주 재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물로 배합해하고 네. 만든 거니까 다른 거는 없죠. 아, 들어가는 게 없어요? 99%는 이제 황토를 보시면 됩니다. 황토가 뭉쳐지도록 소량의 물을 분사하며 고루 섞는데요. 제조 공정이 반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흙을 섞는 힘든 일은 기계가 대신합니다. 그냥 흙만 들어가 찍으면 강도가 없기 때문에 물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재료를 기계에 넣고 강한 압력으로 누르면 우리가 흔히 보던 황토 벽돌 모양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유압으로 아래로 같이 찍으면 한 200톤 가까이 될 겁니다. 아, 그걸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예, 거예요? 과거 고압 프레스 기계가 없을 때는 시멘트나 볏짚을 넣어 벽돌을 만들었는데요. 이젠 이 기계를 이용해 단단한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애써 만든 벽돌을 자꾸 던져버리는 작업자. 지금 그거 뭐예요? 요 흡이 나고 물량이 나고 빼는 겁니다. 어디요? 여기 보면 나갔잖아요. 기접이 나갔잖아요. 아, 올라가고 나가지만 저기 나가서도 건조장에서도 분량이 덜 나오거든요. 불량 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기계 주변 흙을 일일이 치우는 것은 작업자의 목. 이 작업을 할 때는 기계에 다치지 않도록 늘 긴장을 해야 합니다. 기계로 다루다 보니까 긴장해야 조심해야 됩니다. 여차하면 다칠 수 있습니다. 작업자 대부분이 10년 이상 근무한 황토벽돌 전문가들인데요. 벽돌 한 장 한 장 다루는 손길에 정성이 가득합니다. 하루에 물량이 많이 넣으면 한 2,000장 정도. 연간 60만 장가량 벽돌을 생산하는 이곳 공장. 가장 힘든 건 무거운 벽돌을 나르는 일입니다. 작업 환경하고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많이 힘들죠. 뭐 10년이라도 뭐 몇 년 고생하면 아무도 무리가 많이 가니까 허리하고 무리가 많이 가니까 그거 많이 들죠. 일정 양이 쌓이면 지게차로 들어서 건조장으로 옮기는데요. 이곳에서 시간과 바람, 햇빛의 삼박자로 천천히 마른 벽돌은 전국의 한옥공사 현장으로 보내집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요 자연 바람으로 건조를 합니다. 보통 뭐 한 보름에서 한 20일 사이. 잘 마른 벽돌은 엷은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수분이 빠져 크기는 줄었지만 단단하게 변합니다.
한옥 공사가 한창인 현장에 낯선 봄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톱밥 가루에 앉은 벌 한 무리. 송진이 나와요. 네. 송진을 먹으러 들어옵니다. 아, 벌들이요? 아, 예, 송진기 없어지면 또 안 와요. 자연을 짓는 한옥 공사 현장에서는 이런 풍경을 자주 볼 수가 있다는군요. 자연에서 온 재료, 황토를 이용한 벽 마감 작업. 여기에 현대식 재료를 보강해 고단열 한옥을 만듭니다. 봐봐, 여기 황토로 딴 걸로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우리 동네에. 아, 황토 말고요? 공법이 여러 가지요. 아, 그래요? 나무로 빗살을 만든 단열 벽체는 한옥 벽체 전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인데요. 이런 완제품 벽을 사용해 벽을 완성하기도 하고, 요즘은 일반 벽돌 집에서 주로 사용하는 합성 단열재를 넣기도 합니다. 생활을 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대한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제 황토 숲벽에서 황토 미장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설계할 때 건축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제 자재 선정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 이제 다 결정을 하죠. 재료도 모양도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현대식 한옥. 불편은 덜고 장점은 더하는 노력. 한옥이 다시 사랑받게 된 이유일 겁니다. 지금 바르시는 게 뭐예요? 초벌. 황토 초벌. 황토 초벌이요? 현대식 한옥 역시 내외 벽의 마무리는 황토 미장으로 하는데요. 건강에도 좋고 단열 효과도 높은 황토는 꾸준히 선택되는 친환경 재료입니다. 이게 왜 황토로 하시는 거예요? 친환경, 뭐라고 그럴까, 그게,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외벽 작업을 할 때는 좀 두텁게 황토를 바르는데요. 나무로 엮은 골조가 충분히 덮이도록 넉넉히 흙을 얹습니다. 틈새로 네.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푸야 이게 좀 바르죠. 이렇게 흙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작업자가 힘든 건 당연지사. 시멘트보다 훨씬 무거운 황토를 꼼꼼하게 문지르고 퍼나르고 또 한 팔로 들고 하는 모든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유를 부리면 개어놓은 황토가 굳기 일수라 재료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2kg 반 내지 3kg 정도 되겠네. 한 번 뜨면 3kg 정도. 그럼 두 번 하면 6kg잖아요. 그러죠. 그걸 한 판에 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 오면 10kg. 이거는 약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근데 이게 몸이 운동으로 해야 이게 체력이 달려야되지. 네. 입장해갖고 팔뚝심 좋아진다고 하면은 세계에서 팔뚝심을 1등 가야지. 너는 뭐 3kg 되겠다. 3kg 겨. 좋은 우리 한자가 아니오. 이장들 오래 한 사람들 다 골병들이 있어. 팔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팔꿈치. 다 주사 맞아. (30년) 넘게 해온 일. 통증은 일상의 훈장처럼 그를 따라다닙니다. 이거 바르고 깊은 자리가 있으면은 네. 한 번씩 바르고 한 번 더 발라요? 네,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바르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네요. 그러면요 여러 번 팔려요. 아무리 힘들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 보다 단단하고 포근한 집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이 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갖게 된 일종의 사명감 때문에 작업자들은 새 길을 택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옥은 우리나라 전통 집안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모터를 바르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황토를 발라야 그 옛날 그 미가 살아나죠. 이게 다 된 거 보면 어떠세요? 기분이 좋죠. 우리가 작품을 만들잖아요. 작품.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든다는 마음. 벽돌 한 장, 흙 한 줌에도 내 이름을 새기는 마음으로 현대식 한옥을 짓는 이들은 오늘도 치열한 하루를 보냅니다. 이동식 한옥 현장에 오늘따라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예, 물건을 나갈 게 있어가지고요. 준비하느라고. 집이 나가요 오늘? 예, 예. 어떻게 이동하시는 거예요? 아, 지게차로 떠서 네. 화물차 싣고 가는 거예요. 차에 싣고 간다고요 집을? 예, 예. 2달 남짓 걸려 완성한 한옥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날. 기분 좋은 분주함으로 현장이 술렁이는데요. 자칫 실수하면 지난 시간 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조심조심 이동식 한옥을 화물차 짐칸에 옮깁니다. 앞으로. 잠깐만. 저 지게 부분이 들어가야 돼. 이쪽이 좀 더 나와야지. 여기 너무 나왔어. 이쪽 앞에 조금만 들어가지. 됐어. 파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승비자 가기 전까지. 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많이 긴장을 하죠. 이동 중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 얹고도 사방을 살피는 작업자. 좀 주세요. 잘 빠져요. 마지막으로 집을 괴어줄 주춧돌까지 생기면 이동 준비는 끝입니다. 하나는 이건 2차로로 가는 거예요. 아 근처로 가는 거네요. 예, 예. 오늘 배달 갈 곳은 차로 30분 남짓 걸리는 인근 마을. 집 앞마당에 찜질방 겸 사랑방을 두고 싶은 사람이 제작을 의뢰한 건데요. 현장에 도착하고 조심스럽게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집을 내려놓는 작업자들. 돌 그랬어요. 일단은 돌부터 내려야 돌. 집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춧돌부터 꼼꼼히 괴어놓고 집 기둥의 위치를 맞추며 이동 작업을 이어갑니다. 드디어 마무리된 한옥 이동 작업. 또 한 채의 이동식 한옥이 털을 잡았습니다. 성취감 만들어 놓으면은 그 기분이 이로 봤을 수 좋죠. 돈을 떠나서 다. 그 작품, 응? 자부심이 오는 거죠. 나의 그 자부심. 네. 지난 2달간 온갖 정성을 쏟아 만든 작지만 꽉 찬 한옥. 오래된 새로운 곳에 다시금 사람들이 매료되는 이유. 이 한옥 한 채에 담긴
작업자들의 깊은 마음 때문 아닐까요? 멋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통을 계승한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주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게 일하고 또. 아, 이제 그만 찍어요. 아, 정말 너무 깜짝깜짝 계속 아니, 하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오지 마. 그만 돼. 가, 저리 가, 이제. 아이, 나 이, 그만. 아,